안녕하십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네,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김우영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의 기득권 타파와 혁신을 통하여 민주당이 다시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평당원의 조직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는 그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뜻을 함께한 의원들 중 의원 대표단으로 이동주 의원, 강덕구 의원, 양이원영 의원,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이렇게 5분이 의원 대표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덕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함께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의 기득권의 상징일 수도 있는 전 대표이자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전 대표님이 애당심과 또 역사와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남아있다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고대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절실한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회원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단결과 또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무너져가는 삶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반드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만화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명분 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민주당을 분열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총선이 불과 110여일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지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는 단언컨대 검찰 독재 시대를 더 강고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적이며 검찰 정권의 앞잡이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은 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기보다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심지어 이준석을 칭찬하고 수구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고칠 것이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 분열은 그 어떤 레토릭으로도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이롭게 하는 앞잡이 행태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역사의 사역을 지켜온 앞잡이들과 같습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망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분열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입니다. 역사의 가오를 짓지 마십시오. 분당을 추진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일의 책임은 이낙연 전 대표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전남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당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과정에서보다도 커리어를 쌓았고 양지에서 성장을 했고 큰 권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거대 양당 구조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다 까먹은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선 경선에서 패하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사실상 현실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1년 넘도록 외면하는 이런 행태를 목도했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를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제는 이준석과 이런 제3의 길 세력들과 손잡겠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민심 퇴행에 맞서서 민중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의 단결과 단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낙연 전 당대표의 이러한 분열 책동은 도저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이런 분열과 관련된 전 당대표, 이낙연 전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혜원영입니다. 오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저희 개별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여러 입장을 밝히기 위한 개별 입장도 밝혀왔고 그리고 입장을 밝히기 위한 연명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지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명은, 현재 정치의 사명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고 지금 다들 탄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든 경제적 상황, 경기, 물가, 어느 하나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국가 경제,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 또는 사적 권력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신 분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와 당대표까지 다 해보신 분이 이 시대적 정치적 사명을 배신하고 개인의 권력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기에 명분이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저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민의당 분리되면서 호남 지역이 많이 넘어갔었죠. 근데 그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낙연 대표님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선에 패하신 거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당을 차려서 그 몇 %라도 챙겨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그 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국민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제발 큰 대의에 맞는 그런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은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전환의 시기 관리형 대표가 아닌 돌파형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국민과 당원위에 있다는 그 오만과 독선의 다름 아닙니다. 부디 민주주의라는 원칙, 단순한 원칙에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길은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싸우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규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지내고 당의 대표까지 영입했던 분이 당의 역사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나오셨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의 영혼이나 다름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절대 신당을 창당할 리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분이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신당 창당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집권여당 민주당을 이끌었던 전직 당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나 그 이후에도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친 마음에 정치계를 떠나겠다는 이유라면 몰라도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대다수 당원과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숨길 거짓 명분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쓰러지는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야4당이 꾸준히 입법 공조를 해왔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구속영장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8번의 영수회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양극화된 정치를 대화와 타협, 공존의 정치로 바꾸자는 세력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정치 양극화의 책임은 끝까지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까? 신당 창당의 뚜렷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정치적 가치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직 반명이라는 주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전직 대표로서 당의 민주적 절차와 책임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검찰 스토킹입니다. 검찰의 스토킹은 사법 리스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논한 것은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주장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도 2022년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를 선출한 당원과 국민의 믿음과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당신과 민심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발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치룬 2번의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3반기 4.5 보궐선거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정치적 터전인 울산 남구에서 기이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2번의 보궐선거 승리는 민주당이 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의 반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긴 대표를 물러나라는 주장을 책임 정치라고 납득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신당 창당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헛된 정치적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캠프 전략교회 실장이었던 금태섭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이었던 양양자 같은 사람들과 정치적 미래를 도모한단 말입니까? 종국에는 이 신당이 윤석열 정권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모셨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과 진보개혁 세력의 분열을 불러일으켜 윤석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을 중단하길 촉구하며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